네, 취업은 2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공으로는 어떻게 이끌지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빨리 모셔보죠. 네, 에나꼴의 소통 정경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요. 화면 통해서 주제를 만나보겠습니다. 비전 실천 방법 대공개 램프 공식이라고 나왔네요. 네. 램프 공식? 램프. 네. 진이가 생각나죠, 왜? 그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것만 알면 비전을 실천으로 그리고 성공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궁금해지는데요. 이 램프 공식이라는 건 이제 사실 이제 물 건너온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비전 실천 공식을 만들면 이제 성공의 법칙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에 교집합을 찾으면 그것이 뭐 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식 자체가 램프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LAMP를 약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L은 락온이라고 해서 목표를 일단 설정해라. 두 번째 A는 act, 그래서 이제 행동하라. 네. 세 번째는 manage your progress. 이 영어 틱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manage your progress. 그래서 계속 이제 체크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persist 해서 계속해서 지속해라는 아주 그냥 간단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이런 램프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시스트. 우리 정경호 대표님 발음이 굉장히 정직하죠? 퍼시스트. 알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램프가 이제 비전 실천 공식 이런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참 이 영어가 나오면 저도 좀 많이 약해서. 퍼시스트. 퍼시스트. 너무 정직하게. 그래서 첫 번째 L은 락온입니다. 그래서 락온이라는 이제 목표를 이제 설정해라.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좀 추상적이고 너무나 좀, 난해했던 목표를 좀 세부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스마트 공식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락온에 있어서 세부 공식이긴 한데요.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서는 스마트 공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레리 A 로울라드라는 목표 설정과 달성이라는 그 학자가 이제 주장했던 그 책 내용에 의하면 스마트하게 공식을 세우면 아무래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좀 세울 수가 있다. 첫 번째 S는 뭐냐면 스마트의 S가 있습니다. 스페시픽하게 세워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열심히 자기 개발하자. 그럼 너무 이제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긴다는 건 뭐 일주일에 내가 책을 2권 이상 읽겠다. 그리고 혹은 뭐 한 달에 2번 이상 뭐 명사 특강에 참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막연했던 것들 좀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아무래도 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요즘 목표를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좀 구체적이긴 한데 너무 방대하게 세운다는 거죠. 일주일에 7권씩 읽겠다. 죽자는 분위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 M이 이제 measurable하게, 그래서 M이 이제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그래서 본인이 책을 한 주에 2권 이상 읽으면 계속 체크해 나갈 수 있고 계속 추산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하게끔. 그래서 하루에 뭐 3시간 이상 독서를 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냥 몇 권, 10권 읽겠다. 이건 너무나 이제 막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내가 몇 시간 정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분량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루에 2시간이면 한 일주일에 1권 정도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스마트의 M은 이제 measurable. 세 번째가 A는 action oriented. 예를 들어서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겠다. 두 분 뭐 워낙 이미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닌데요. 그럼 많이 안성이 안 좋아지시네요.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먼저 행동에 옮기시겠어요? 영어 공부를 하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 행동 지향적으로 딱 이제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읽기, 듣기 이런 걸 좀 나눈 다음에 듣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몇 분을 들어야지 뭐 이런 걸 좀 세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외국 친구를 좀 적극적으로 사귀어볼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 뭐 로버트라든가 뭐 리차드라든가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리차드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만약에 어디 행동 지향적으로 한다면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태원을 가서 내가 외국 친구를 사귀겠다. 그러니까 이 액션 오리엔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뭐 내가 뭐 1년 안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했으면 나는 아침 출근 시간에 등교 시간에는 반드시 영어 단어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어떤 습관 패턴을 명확하게 만드는 걸
예, 그렇습니다. 액션 오리엔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워낙 지금 예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 네 번째가 이제 리얼리스트.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표현하면 현실적으로 시간을 말 그대로 좀 정해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안에 혹은 3년 안에 5년 안에 내가 이 자격증을 따겠다. 내가 이 부분을 하겠다. 토플 600 뭐 몇 점. 제가 토플을 하도 본 적이 오래돼서 뭐 어떻게 몇 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하실 때 네. 기한을 너무 무리하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토익 한 번도 안 봤는데 저 900점 1년 안에. 네, 이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마트 공식을 잘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행동 지향적으로 굉장히 좀 제대로 좀 쌓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스마트의 타임리는 네, 타임리. 그래서 구체적인 좀 기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경영학, 뭐 MBA 석사 과정을 마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미 없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한을 좀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스마트 공식을 좀 락원에 있어서 락원의 아주 구체적인 공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목표 설정 공식. 그래서 정리를 하면 S의 스페시픽. 네, 그래서 스마트는 메저러블에서 M은 메저러블. 그래서 네. 액션 오리엔티드. 이것들은 이제 좀 5가지를 정리해서 쭉 들어가시면 제가 봤을 때 아주 효과적인 목표 설정에 어떤 뭐 단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표 설정 스마트 공식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스마트 공식이 그러니까 램프 공식의 락온. L에 구체적으로 속해 있는 실행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램프의 좀 나머지 부분도 네네. 궁금합니다. 램프에 이제 락온 L을 말씀드렸으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A죠. A는 이제 액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작심삼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한 3일 하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너대로 살아.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구태연했던 자기 습관을 사실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액션, 행동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비전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년, 10년 후에 나의 모습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떠올리시면서 잠깐의 고통이나 고생스러운 부분들을 좀 참아내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넘어가시면 굉장히 그 자체도 즐거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실례로 그런 부분들에서 책을 쓰는 작업을 했을 때 처음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벌써 그래도 뭐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1년에 지금 한 권씩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처음에 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루에 3시간씩 정확하게 6개월만 쓰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3시간 동안 무조건 글을 쓰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고통이 과정이 처음에는 좀 힘들다가 그래도 끊임없이 본인한테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죠. 넌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던져둔다라고 하면 그 3시간 어느 정도 가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예, 누군가가 나의 그룹을 행복하게. 그래서 두 번째는 램프의 A, act. 여기서 행동에 대한 부분에서 작심삼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또 습관하고 그래서 비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A까지 알아봤어요. A 이제 다음은 네. 순서가 이제 LAM이네요. M. 네, M. M은 뭔가요? M은 뭔가요? 그렇죠. 예, M은 이제 매니지 유얼 프로그레스다 해가지고 이제 체크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이런 상황들에서 제일 좋은 건 매년 그리고 분기별, 계절별도 있겠죠. 그리고 매월, 매주, 매일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습관을 바뀐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아침형 인간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침형 인간을 해라. 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침형 인간. 솔직하게. 예. 아침형 인간이요? 완전 대박 났잖아요. 베스트셀러에서 뭐 요즘 뭐 네. 난리더라고요. 그쵸. 뭐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눈 뻑게 해가지고 아침 출근해가지고 네. 또 졸고 있고 그런 아주 부작용도 많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형 인간. 부작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네. 너무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일 능률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병 이름도 나왔던데 얼리버드 맞습니다. 증후군이라고 역시. 얼리 나오더라고요. 닥터는 들어봤는데 얼리 그러니까 너무 일찍 얼리버드가 또 일어나니까.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생활이나 자기 일에 맞게 일어나면 되잖아요. 맞아요. 일이 늦게 있는데 뭐하러 일찍 일어납니까?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이회수 선생님도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글 쓰는 데 있어서 새벽같이, 밤같이 좋은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낮에 자야 되는데 그러면 아침형 인간하고는 부딪히는 거다. 그럼 성공의 법칙으로 아침형 인간 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영자나 성공하신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짜 얼리버드,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근데 저는 그런 거에서 가장 자기들에게 맞게끔
아주 최적의 조합으로 본인과 해서 그렇지만 그것들을 명확하게 좀 습관화하시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예, 내가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밤 시간에 좀 활용하는 데서 집중하는 데서 글 쓰는 작업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아무런 방해가 없거든요. 핸드폰도 절대 울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침형 인간이 저녁 인간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과의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 네. 예, 근데 그 방법을 찾았다고 하면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거. 예,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매니지 유얼 프로그레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신 나름의 패턴을 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몰입해가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수직적 시간과 수평적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의 연속, 지금의 연속이면 순간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합이다. 내 그렇죠. 순간을 얼마만큼 치열하게 살고 있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10년 후에 너의 모습이 궁금하냐? 그럼 지금의 너의 모습을 봐라. 이런 얘기를 했듯이 네. 우린 순간에 좀 집중과 몰입. 그러니까 본인에게 부여받은 그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저는 그것이 가장 매니지얼 프로그레스, 가장 생활하는 데서 체크를 잘하고 계시고 매니지를 잘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을 좀 기본으로 해서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램프 마지막이죠. P는 어떤 단계죠? 피. 네. 네, 램프의 마지막 P는 퍼시스트라 그래서 네. 지속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예전에 인도의 그 위대한 성인 있죠? 뭐 정치가이자 변호사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세상이 그대를 저버릴지라도 멈추지 마라.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용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용기는 뭔가를 중단하는 용기가 있죠. 뭐 금연해야지. 네네. 그 두 번째는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 뭔가 시작해야지. 시작하는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멈추는 용기, 시작하는 용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내는 용기라고 자주 합니다. 하죠.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특히 연초만 되면 1월 달 되면 엄청 맞아요. 예, 용기를 내죠. 네. 근데 2월 달 되면 이제 많이 이제 꾸꾸라지는데 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용기는 멈추지 않는 용기라고 합니다. 예, 사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는 멈추지 않는 용기. 그래서 이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던 부분도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의해서 가야 될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멈추지 않고 가는 거. 사실 목표 설정, 락원에 있어서 스마트 공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액트, 행동에 옮기셨어요. 세 번째, 매니지 계속 체크해 나가셨어요. 근데 이것들에 있어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의미는 많이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농부가 밭을 가는 데서 밭을 탓하지 않듯이 본인이 인생을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좀 안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좀 잘 될 때가. 그래서 다이당의 반지에는 이런 게 껴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 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와 의미를 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네. 그 멈추지 않는 용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시스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앞에 이런 게 붙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죠? 장애물도. 그죠? 지금 아주 중요한 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제가 기업체 강의를 하다 보면 프로의 용어 중에 가장 저는 최고로 치는 용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네. 이게 가장 프로에다운 용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멈추지 않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표현입니다. 네. 오늘 뭐 너무 중요한 지적을 맞죠? 해주셨어요. 예. 우리 홍선혜 씨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남자 MC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요. 예. 저 오히려 제가 너무 많이 배워갑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굉장히 자, 중요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네. 이제 명확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LAMP, 램프를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한테 화두인데요. 소통 리더십이 아주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싶으냐, 평안하고 싶으냐. 사람들은 대부분 다 편안하고 싶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이 평안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그렇죠. 아주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조금 편안하지 않더라도 삶은 저는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은 험하고
굉장히 미끄럽다. 하지만 결코 낭떠러지는 아니더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편안이 아닌 평안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오늘 램프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